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서요,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제치고요, 이 5G 통신 장비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하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 장비주들 또 수혜가 당연히 따르겠죠. 그 부분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OLED 관련주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덕산 네오룩스가 있고 힘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이 보는 것이 SFA까지 세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NK맥스 그리고 이 셀트리온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아쉽지만요,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KC 종목.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노려보자 했는데, 좀 놓쳤어요.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모니 관심주, 우리가 한 20종목 돼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이제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해서 각 부분별로 한 5종목씩 있죠. 우리가 전략주에서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장 상승 흐름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2300을 갈지 아니면 지난 고점인 2600까지 갈지 아니면 돌파하고 3000을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모든 종목을 이끌고 간다. 그래서 핵심주다 했죠. 그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은 5G RFHIC죠. 이제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크고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이 아마 미국에서 자꾸 제재권이 화웨이에 대해서 자꾸 나오죠. 그 부분이 아닌가. 또 기술적 분석상 아직 이동평균선을 돌파 못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동평균선 잘 보자 그랬어요. 오이솔루션이 가장 먼저 치고 가죠. 왜? 걔는 이 이동평균선 121선을 돌파를 하고 치고 간다.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서 세 종목 우리가 말씀드렸죠. SNS테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왜? 이동평균선을 가장 먼저 돌파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가 두 번째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이오테크닉스. 그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오테크닉스 가장 강하게 갔죠. 자, 그러면 RFHIC도 지금 바로 가격 위에 이동평균선이 억누르고 있는데, 그것은 돌파만 되면은 지금 이오테크닉스처럼 시장 흐름과 맞물리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삼성 SDI. 오늘 좋은 호재성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오늘 급등했죠. 2차 전지는 뭐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4분기 실적 부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내년부터 좋아진다. 자, 그러면요, 상당히 우습죠. 이 반도체 장비들도 이 올해 실적 무지 나빠요. 근데도 주가 태수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급 강화가 됐는데 주가는 급상승이죠. 올 초 대비해서 한 90%인가 상승했죠. 근데 2차 전지는 그렇지가 않죠. 요즘은 2차 전지는 아직도 이게 이 매출이 그러니까는 이 어떠한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지만은, 반도체는요, 본격적으로 상승한 데가 언제입니까?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9조 5천억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움직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화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 전기차 시장 앞으로 확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오주의 셀트리온,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이면서 자율주행차에 해당되는 현대모비스, 이렇게 전략주, 뭐 이거 다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은 한 종목은 꼭 포함을 시켜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기대주죠. 이미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거나 이미 된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덕산 네오룩스,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다 52주 신고가를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이슈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홀딩입니다. 그리고 BH, 갤럭시 폴드 수혜주라 했는데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2만원을 저점으로 봤죠.
요번에 살짝 깨지곤 올라왔지만은 장중에 깨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 그렇죠? 갤럭시 폴드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내년 1월 달까지는 상승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 케미칼 뭐 당연히 2차 전지 삼성전기와 맥을 같이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주엔 NK맥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주에는 우리가 CJ 지주사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요는 좀 급등을 했어요. 이 스마트폰 부품이죠. 특히 이제 TOF4에서 3D 센싱 쪽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엔텍, 도화인전. 자, 코엔텍 어저께 주가가 조금 떠서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가격대 와서 오늘 한번 뺄까 했는데 아침부터 좀 낮게 출발했죠. 그렇죠?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기주, 속삭이는 종목 있죠? 한국항공우주. 한번 올라오면은 매도 관점. 우리 하모닉 관심주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원익 IPS 요번에 우리가 편입했죠?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아주 적절하게 편입 잘했어요. 크게 올라왔죠? 신고가 내주고 있습니다. RF텍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 힘스, 삼성전기 다 삼성전기도 스마트폰 관련주죠. 특히 LG 이노텍도 오늘 52주 신고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주가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카메라 모듈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로 봐도 된다.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 하모니 관심도 전반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오늘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 하모니 관심주 시세인데요. 자, 오늘 가장 많이 뜬 종목이 저거죠? 이오테크닉스 8% 떴죠? ENF 테크놀로지 5%, 삼성 SDI 4%, BH 4%, 하이비전 시스템 4%, 힘스 3%, 그쵸? 뭐 1, 2%짜리는 더 많고요. 하락 종목은 RFHIC 통신장비 약보합 마이너스 50원,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3,500원, 한 1% 정도 하락했네요. 도화, 대북테마. 자, 대북테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북한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텐데 아마 신년사겠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좋은 얘기 나오면은 이제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언급이 없으면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주사 마이너스 600원, 0.6% 하락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코엔텍 오늘 마이너스 2.7%. 아침부터 낮게 출발해서 오늘 제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하락 종목은 뭐 상당히 뭐 한 1%대,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상승 종목들, 시장에서 이슈화된 종목들 잘 편입이 돼 있다. 좀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요 종목 중에서 한 두 종목 뺄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SNS텍 우리가 어제 하고 그제 뺐죠? 빼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스마트폰 관련주를 한 번 더 넣고 그리고 요 종목 중에서 한 두 종목 빼서 콘텐츠 종목들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펜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뮤직 스튜디오, 그죠? 내년에 이 콘텐츠 종목들도 한번 시세다운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조정 한번 지금 가격 조정 받고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모습을 조금씩 갖추는 모습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 종목들 한번 편입을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요. 공지사항 있죠? 이번 주 일요일 29일이에요.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강남에 있는 3탄 빌딩에서 증권 강연에 있어요. 지하철 2호선 336 한 3번 출구에 나와서 한 50m에서 한 70m 대로변에 있으니까요. 그 큰 건물이고 찾기는 편하실 거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요.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으로 시청만 가능한데 제 방송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궁금한 종목들 있겠죠?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강의 시작 한 3, 40분 일찍 오시면은 진단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G, 갈수록 커지는 5G 시장, 네트워크 장비 수출 시동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죠. 자, 먼저 오른쪽 거, 이거는 이제 지난 9일날 나온 기사였어요. 똑같아요. 조사
업체는 이 시장 조사 업체 IH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건 9일날 나온 겁니다. 올해 3분기 글로벌 5G 장비 시장에서 23%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화웨이 32%고 3위가 에릭슨 20%, 4위가 핀란드. 그죠? 근데 전체 시장, 5G 시장 말고 그냥 통신 장비 전체 시장을 봐도 이 화웨이가 1위죠. 부동의 34%. 2위가 24%, 네, 에릭슨, 3위가 노키아 19%, 4위가 삼성전자 11%, 그렇죠? 올해 3분기에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늘 27일 시장조사업체 같은 업체의 IHS 마켓에서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화웨이, 그렇죠? 그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6.6%, 그 격차가 상당히 크죠. 31%와 6.6%. 하지만 5G 통신장비 부분에서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37%, 화웨이가 28%. 그러니까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인해서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제꼈다 그러죠.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그리고 AT&T, 스프린트 등과 지금 장비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카나다 통신 장비 회사가도 또 장비 계약 맺고, 또 지난 9월에는 일본의 2위 통신사인 KDDI 5G 기지국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그러죠.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 5G 통신 장비 일본, 미국 그리고 아시아 쪽에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에 납품하는 장비라든지 부품 업체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고 세계 1위로 5G 장비, 통신 장비에서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혜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먼저 RFHIC.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 9일이죠. 시장조사 나왔을 때 RFHIC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이 RFHIC는 삼성전자 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점유율이 독점적인 업체로 추정돼 이번 계약으로 추가되는 연간 매출액 구매가 200억 이상 될 거다라는 전망이죠. 다음에 OE솔루션 광 트랜시버 삼성전자에 납품해요. RF텍 안테나 쪽 필터 쪽이죠. 서진 시스템 삼성전자 5G 기지국 감에 생산에서 독과점 지위를 갖는 메인 벤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모양 봐야죠. 먼저 질이 먼저 치고 가는 OE솔루션, 그죠? 자, OE솔루션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동평선 저점에서는 올라올 때는 이동평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준다 했죠. 자, 어제 강하게 돌파하고 상승세, 그렇죠? 먼저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 거치고 이동평선 돌파해주는 모습,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KMW. 근데 오늘 수급은 요거 한번 수급 상황 볼게요. 지금 개인들이 오늘 한 25,000주 샀네요, 그렇죠? 주가는 뜨는데 수급, 그렇죠? 아마 5만원이라는 또 저항선 아마 내일 정도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치고 가기에는 조금 수급이 오늘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 거래량도 오늘 24만 주, 어제 절반 수준으로 쭉 떨어졌죠. 아마 이 OE솔루션은 월요일이죠. 한번 조정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KMW, 그렇죠? KMW 오늘 2.5%인 한 1,400원 떴네요. 51,600원. 아직 오늘 이평이 있으니까 아마 이평선 요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61선 같은데 아마 61선이나 120선까지 뭐 하니까는 이 가격대가 얼마죠? 61선이 54,800원, 한번 55,000원 정도 잡고, 그죠? 그 정도 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우리 하모니에 관심주에 있는 RFHIC. 자, 오늘 마이너스 50원. 그죠? 자, 얘는 지금 바로 이 121선이 61선이 눌러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 주가 위에 이동평균선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마지막 이동평균선이에요. 좀 살짝 눌러주고 있는데, 저는 모습 상당히 좋네요. 그죠? 오늘
뭐 시장이 뜨고 전반적으로 5G 장비 업체도 주가는 좋았지만은 저는 주가 움직임이 작은 걸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어요. 보통 변곡점입니다. 그것이 작게 해서 크게 빠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힘의 균형점이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평균선도 결집하고 주가랑 비례 결집하고 그죠? 그리고 하루에 주가도 변동되고 힘의 균형점이 맞았다. 그 균형점에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큰 변화가 나올 거다라는 조만간에. 근데 수급을 보니까는 하방일 가능성은 조금 작아 보이지 않나. 물론요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량도 40만 주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개인들이 한 8만 주 샀어요. 부담은 되지만 어저께 18만 주 매도한 거에 비하면은 그죠? 많이 팔고 적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물량을 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보면은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으로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제껴두고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RFHLC가 3분기 영업 적자 나오고 4분기도 그렇게 좋은 실적 발표는 아니지만은 내년에는 실적이 여러 증권사마다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은 최소 2배예요. 실적은 내년에 크게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도 상승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RFHLC 우리가 언제죠? 요 날이죠? 12월 24일 날 문자 보냈듯이 마이너스 한 700원 나올 때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 내지 비중이 없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채워야 되지 않나 하는 식으로 문자 보내드렸죠. 괜찮은 모습입니다. 아무튼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RFHC는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전략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있죠. RF텍. 자, RF텍 참 지루합니다. 그렇죠? 주가 빠지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작은 박스권 안에 갇힌 모습이 있죠. 오늘 그냥 한 140원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이 올라가는 만큼 그냥 살짝 올라왔네요. 1.8% 상승한 7,840원. 거래량 26만 주. 큰 의미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든지 주가 큰 변화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수급이죠. 거래량, 주가 오늘 상승폭 별로 없지만은 오늘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4만 5천 주를 매도했다. 최근 들어서요. 12월 11일 이후에 개인들이 매수한 날은 딱 하루 12월 23일 2만 8천 주. 그리고 매도할 때 많이 매도할 때가 10만 주, 4만 7천 주, 4만 주, 4만 5천 주. 그렇죠? 그 얘기는 누가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바닥권에서 걷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요 종목 보면요. 이게 수급을 보고 말씀드릴 때 이오 테크닉스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도 있죠. 자, 이오 테크닉스 그동안에 주가 조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보이는 게 11월 6일서부터 어제까지 계속 매도죠, 개인들. 근데 이 RFHLC도 최근에 개인들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결집이 되어 있어요. 단기소행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주가까지 다 결집했다. 힘의 균형점이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한번 치고 나갑니다. 이 종목.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종목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있네요. 한번 서진 시스템까지 보고 5G 통신 장비는 진단을 마치고요. 자, 서진 시스템도 좋은 모습이죠. 그쵸? 이것도 수급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최근에 5G 통신 장비 업체들,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매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증폭된다. 내년에 해외발 5G 통신 장비 수주가 꼭 서진 시스템만 아니고 다른 오이소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수주권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확산이 되면서 5G 추가적인 상승,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5G 통신 장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5G 유망주 해서 뭐 OE 솔루션, KMW, HFR, 그렇죠? 그리고 RF, HIC, 그렇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요 부분, 그리고 RF텍, 그쵸? 지금, 진단했던 그런 종목군들,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는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예전에 올린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OLED 관련주죠? 덕산 네오록스, SFA, 힘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 중에 이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덕산 네오록스 한번 보도록 하죠. 뭐, 해서 내용들은 뭐, 제 방송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뭐, 너무 익숙해지니까요. 자, 어저께 52주 신고가 내고 오늘도 350원 상승했어요.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 얼마까지? 미니멈 3만원까지. 그쵸? 그 이유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계속적인 상승 추세. 그냥 뭐 조금 떴으니까는 뭐 조정 좀 받을 수는 있는데 무시해달라는 말씀드렸어요. 지난 9월 24일, 10월 10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탕정의 13조 OLED 투자 발표 나왔을 때 가격대 아침엔 높게 시작했다 밀린 가격대 다 돌파가 됐다.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SFA 오늘 어저께 막판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한번 분봉 모습 볼까요? 그렇죠? 좀 막판에 급격하게 떠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크게 무난한 모습이다. 어차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월봉상으로 볼게요. 지난 2016년과 17년에 뭐가 있었다? 소형 OLED 본격적인 투자가 있었죠. 자, 그때 이 SFA도 이게 얼마입니까? 한 25,000원 밑에서 5만원까지 올라갔죠. 자, 아까 말한 덕산 네오록스 2016년과 17년에 그렇죠? 급격하게 처음에는 장비주가 왜 투자가 먼저면 장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이 완전히는 이제 소재 업체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도 만원대에서 3만원까지 그죠?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힘스. 자, 힘스는 좀 모양을 만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툭 치면 아마 요 물량들 조금 엉킨 것 같은데 한번 치면은 요 종목도 한번 뺄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뭐 굳이 쉽게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뭐 여태껏 갖고 있었던 시간이 좀 아깝죠. 그렇다고 뭐 이 종목들 안 가는 종목들 아니니까요. 근데 아무튼 요 종목도 조금 올라오면은 한번 제외를 하모님 관심주에서 제외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요 부분은 SFA, 힘스, 뭐 회사 내용 그리고 뭐 실적 부분 최근에 수주한 내용들 그런 내용인데요.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덕산 네오록스에 대한 그런 회사 내용이라든지 실적 부분 그런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KC 이것이 23일날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 있죠. 지주사라 했어요. 뭐 K스테이라든지 뭐 KCNC라든지 다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리포트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힘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아마 23일날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요 날이 23일이죠? 그렇죠? 음봉 나오는 날, 요 과정이죠? 자, 주가 이틀 뜨고 이틀 조정 받는 모습이다. 근데 거래 감소하고 5일선을 타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이 그렇죠? 자, 62,000주, 41,000주인데 그 다음날 조정 마이너스 400원 요 날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대상 물량이 13,000주 그렇죠? 그 다음날 다시 또 그 3물량만큼 거의 12,000주 되팔았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막 이렇게 이날처럼 급등할 때 뭐 8% 10%씩 막 급등할 때 관심을 갖지 말고 조정 받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정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의미 있는 지지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상승할 때 많이 매수했던 주체 세력 외국인이 했던 기관이 했던 산 물량보다 적게 매도를 해야 되고 많이 매도했다는 얘기는 수익 차익을 남기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루에 주가 변동폭이 갈수록 적어지면서 거래량 감소해야 된다. 주가 관리 흔적이다.
거의 그런 종목들만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예, 코오롱 인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 되고 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고 그렇죠? 자, 오늘 바이오주들 오늘 앞타바이오 어제도 삼성증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오늘도 나왔네요.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삼성증권은 27일 앞타바이오 대 앞타바이오가 보유한 두 가지 플랫폼을 기술인 NOX 녹수죠. 제 플랫폼 뭐 앞타마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좋은 얘기죠. 어제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치 종목이 있는 NKMX까지 한번 NKMX 그렇죠?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움직이는데 내년 8월 달에 첨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요. 올 8월에 통과가 됐지만은 유예 기간을 뒀죠. 1년. 그래서 내년 8월부터. 그래서 기존 일본 중심 자가 면역 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된다. 그리고 요번에 자회사죠. 미국 법인 NKMX 아메리카가 나스닥 상장을 위한 시드 펀딩으로 1,100만 달러를 유치했다. 보통요, 이 시드 펀딩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에서 200만에서 300만 달러인데 1,100만. 그만큼 시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쟁력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앞타바이오하고 그리고 NKMX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그죠? 지속적인 상승.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 안 한다 그랬어요. 관심은 계속 넣어놓고 조정받을 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NKMX. 그죠? NKMX. 자, 좀, 보면서. 지난 8월 달에, 신라젠이죠? 임상 실패로, 그때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한 4, 5개월 행보죠? 수급상 보십시오. 최근 수급 상당히 좋아져요. 개인들 매도 계속 나오죠? 자, 요때가 12월 18일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 펀딩 얘기 나왔을 때인데, 그때 빼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물량 엉킨 거 풀어줬다.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NKMX, 지속적으로 갖고 있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좀 방송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제가 일주일 동안이죠. 무료 문자 정보 받기 위해서 이제 하셨던 분들, 아침마다 보내드렸는데, 자, 12월 23일날 나간 거죠. 한올바이오 파마, ITM 반도체,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기타 관심주의 덕산 네오록소, SKC 코오롱 PI, 액토로, SFA 반도체. 그리고 요거는 이제 24일 날 나간 거죠. 원익 IPS. 조정 마무리 국면으로 판단되나 금일 다른 장비주에 비해 주가 흐름 약해 추격 매수보다는 33,500원 이하 관심 필요. 한번 원익 IPS 볼까요? 원익 IPS. 자, 24일이죠? 자, 이날이에요. 이날 아침에 다른 장비주들 강했는데 얘만 약했죠? 그래서 33,500원 이하에서는 관심 갖자.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 떴습니까? 7% 넘게 급등. 오늘도 상승했죠. 제대로 타이밍. 그러니까 남들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안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뉴스 특징주 분석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시장에서 인기 있는 흐름이 뭔가. 근데 그 종목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겠죠? 타이밍 적절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도 뭐 SF 반도체. 오늘 SF 반도체가 상당히 떴죠? 이날 OE 솔루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RFHC, 화요일 날이죠? 추가 하락 제한적 20일 이동 평균선 전후 관심 필요 기준가 34,500원 전후. 그죠? RFHC.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24일이면 이날 마이너스 나올 때 더 빠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500원 전후,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뜨고, 그죠? 내일 한번 또 떠주면서 타이밍 잘 잡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계속적으로 나갔었죠? 23일, 24일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26일 어제죠? 일진 머터리얼즈. 일진 머터리얼즈는 아마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 마무리 부근이다. 그쵸? 그래서 새롭게
이 2차 전지 관련주 매수하실 분들은 오히려 일진하라. 이 말이죠. 자, 얼마나 좋은 모습이가 주가 뜨고 조정받으면서 그리고 이 물량 축소하고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개인들 매도하고 그죠? 그리고 확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런 모습 갖추고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부분적이었으면 뭐 지금 어제 오늘 2% 3.6% 떴는데 이거보다 뭐 한 뭐 10% 이상씩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2차 전지줄에서 아직 시장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상승폭이 여기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잘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익 IPS 어제도 이제 또 나갔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게 기타 관심주에 바이오주, 대형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HLB를 잘 봐달라 했죠. 오늘 움직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제에서 삼성 전기,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또 왔죠. 액트로, ITM 반도체. 자, ITM 반도체 뭐라 그랬죠? 무선 이어폰 2차 전지라 했죠? ITM 반도체. 자, 급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9%, 어제 6%,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경 하이테크랑 지난 9월 하순경하고 모습 비슷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거 이제 오늘 나간 거.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 보면 상당히 다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전일에 이어 상승 지속으로 추격 매수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최근 언급해드렸던 반도체 장비, 소재주,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 2차 전지 등은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그리고 오늘 3박자 갖춘 종목은 쉽니다. 왜? 다 지금 관심 종목들이 다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종목은 없다. 그리고 29일 날 있는 강연에 시간 되면 참석을 해달라고 반도체 관련주 그죠? 쭉 그동안에 언급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정보 문자 나가고, 아마 수익도 조금, 제 방송을 보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어떤 심정인가 아실 거예요. 저희들 체험 VIP 회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이죠.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